네. 직장 내 성희롱이 남녀고용 평등법에 명시된 게 혹시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네, 1999년인데요.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은 우리 곁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넘어야 할 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호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차별을 넘어라고 하면 다 함께 평등의 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 뒤에 순서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발언해주시는 분들은 시간을 꼭 지키셔서 네, 잘 발언을 마무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발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대전 여성장애인 연대의 유승화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유승화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7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고, 빵과 장미는 세계 여성의 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행사를 해왔습니다. 2024년 여성 중 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인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 삼중에 중첩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성 장애인이 이동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성 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이용하면서, 여성 장애인이 노동 현장에서, 여성 장애 소녀가 교육 현장에서, 여성 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여성 장애인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성 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시설, 가정, 인격체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장애인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근데 진짜 중증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장애인들은 콜택시라는 것을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때에 제대로 된 시간에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계속해서 이동권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이동권 투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아직도 왜 그 9시 출근 시간에 나왔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왜 나와서 다른 사람들 출근길 막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고, 일을 해도 정규직이 아닌 1년에 한 번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 단순 일자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는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부부가 같이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가정은 부부가 일자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부인이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 회원이 계속 가서 싸웠다고 합니다. 왜 부부가 일을 하면 안 되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주일에 한 달에 15시간인가 20시간인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투쟁을 해서 지금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온다든지, 나보다 또 신규 사람이 오면 내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하는 그 중에도 중증의 여성 장애인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이 넘도록 건강검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전 지역에서도 여성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가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지만 대전의 여성 장애인이 29,000명입니다. 거기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또 10,00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면 그 한 곳으로 족할까요? 더 많은 곳이 여성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예산이 올해 100% 삭감되었습니다. 이 성인권 제도는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적 요구와 국가 책임의 결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 중 하나로 실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 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10년 넘게 진행된 사업이 올해 100% 삭감이 되어서 저희 성풍력 상담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시기임에도 여성 정책이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장애인을 영입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21일 국회에서 여성장애인 지원법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조적 차별이 아닙니까?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제6조는 한국의 여성 장애인들이 만들어낸 조항입니다. 그 6조에 보면 당사국은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 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장애인이 마주한 현실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사회 변화를 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불편사항 개선부터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해 삶의 질을 향상할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바람 감사합니다. 2중 3중으로 처벌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의 현실을 들어보니 사실은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계속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은 전액 예산 삭감 듣다 보니 참 답답합니다.